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또 뜨거우면서도 객관적인 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통합당 관련 얘기 좀 해보죠. 통합당 그동안에 통합 얘기가 말 계속 나왔다가 한국당에서 좀 미적지근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리가 좀 되는 쪽입니다. 오늘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 같고 한국당도 지금 29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오히려 그동안에 이번에 출마까지 하셨던 이상일 전 의원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첫 번째 관문,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일단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잘 정리를 지금 해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역할이 컸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꾸려가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당선자들이 표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그 기간 딱 정해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는데 찬성 쪽이 당선인들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당선인들을 이렇게 긴밀하게 접촉을 그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김종인 물론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비대위원장은 이미 지난번에 추대가 된 상황이니까 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출범을 못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우증도 듣고 그 다음에 당선인들을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쭉 만나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아마 불가피성도 설명을 했고 실사구시 전략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인들이 오늘 찬반 토론은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뭐 격렬하게 반대 이런 목소리가 덜 나왔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물밑 리더십 발휘가 통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주호영, 김종인 두 분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에 21대 국회 출범 전에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헌을 고쳐야 됩니다. 8월 31일 전당대회 이걸 없애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정치 작업을 21대 국회 출범 전에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 비슷한 건데요. 김종인 주호영 체제로 되는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닥을 잘 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불신했던 것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요? 소소한 걸 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발목 걸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너무 구구적으로 방향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사실은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또 내일 노무현 대통령님 11주기 행사에도 참석하겠다고 하고 봉화에도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극우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상당히 지금 불식시켰고요. 두 번째 당내 문제도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 문제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국민들이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의원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주니까 최소한 한 10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이니까 비교적 넉넉하게 당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가 지금까지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저런 축축망난무했던 합당 문제, 오늘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문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 기류로 봐서는 아마 29일 그대로 합당 의결이 될 것 같고요. 원유철 대표가 더 이상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한국당이 이제 안 하게 된다면 한 명만 더 붙이면 별도 교섭단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도 배출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간사 자리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너무 정치를 꼬아서 갔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가라, 심플하게 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치를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사실은 합리적인 또 중도 계층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수 내부에서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유철 대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원래 26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랬죠. 원유철 대표 임기를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요. 수순만 밟으면 끝나는.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 작업이 다 그냥 일거에 끝나버린 셈입니다. 그거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번에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민심을 읽고 대의명분 정정당당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거듭나는 길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아주 잘된 판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연찬에 워크샵에서 통합당 워크샵에서 무소속 4사람이 있죠, 지금요. 네. 그쪽 관련했던 4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사람 논의가 됐겠지만 그 중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래도 주목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어떻게 해법이 그렇습니다. 나올까요? 그래서 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4분의 입당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죠. 이제 이제 대표. 될 뿐이죠. 예.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좀 엄청 많이 강하게 했단 했었죠. 말이죠. 예. 처음에는 선거 직후에는 그래도 김종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뭐 취임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신 뒤부터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아마 오늘 미래통합당 당선인 총회 소식을 듣고 가장 낙담하셨을 분이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년 뭐 벌써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홍준표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국에 뭐 버스킹을 하신다는데 잘못하다간 버스킹만 하시고 방안으로는 지금 못 들어오는 그래서 외곽만 도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지켜봐야죠. 네,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과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 속에서 어떻게 좀 엮어질까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좀 많이 자중하고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입당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강하고 영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입당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유해의 전 최고위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죠. 아직도 지금 홍 전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품격 있는 언어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본인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말 제발 좀 품위하고 좀 품격을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버스킹 부분도 본인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 대통령 후보 자리가 또 보수 국민들의 지지가 본인에게 당연히 온다라고 전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수도 지금 선거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새로운 주자를 찾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통합당 이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김영춘 의원이 말한 부분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해법이라고 봐요. 사퇴하고 백의종군 해라. 사퇴하고 백의종군. 아하.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령 안성 쉼터만 해도 그 안성 쉼터 사업이 회계적으로 공동 모금회에서 F학점을 맞았거든요. F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빵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F학점을 맞았던 근거가 뭐냐면 공동 모금회에서 당신네들에게 준 지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제출하시오라고 요구를 했더니 네. 영수증을 하나도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부금을 받은 것을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지금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고 과연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과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할 만한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어서 네. 사실은 김영춘 최고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진 사퇴하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을 하도록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부적인 율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율사들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당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꾸리게 된다면 검찰 수사 이전이라도 대강의 큰 틀의 흐름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경우 오히려 검찰이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의 교훈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품격이 위협을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검찰 수사는 정말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거는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우리 윤미향 당선인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하.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깁니다. 그럼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윤미향 쪽에 아직까지 많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 편을 들게 되면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누리는 셈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 윤미향 당선인은 당당하다면 특히 더더욱 당당하다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예,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사실 판단까지 좀 두고 보자. 개별적인 의견 제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서 민주당 의원들, 당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하실 분들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의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김영춘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영춘 의원의 그런 관점이 네.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상식과 합리의 선에서 과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재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라면 이해찬 대표는 좀 중구난방 뭐 터져 나와서 당의 입장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당을 좀 곤혹스럽게 할까봐 그렇게 입단속을 하시는지 몰라도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정치 얘기인데 사법적인 얘기가 많이 개입이 되네요. 한명숙 전 총리 또 네. 관련 얘기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검사 활동하시다가 이제 변호사하고 네. 지금 원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전 총리 관련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이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문제 제기해서 지금 억울하게 욕설이했다, 재심이 필요하다, 무죄까지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특히 민주당 쪽에서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 오늘 한국일보하고 네. 국민일보 몇몇 언론사의 사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언론사 사설들이 대체로 논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첫째, 한명숙 개인이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는 것은 모를 일이로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당 전체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네, 절차 하나 주체는 그렇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만호 씨가 억울하게 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아니고 당시 한명숙 씨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와 같은 비망록이나 그와 같은 한만호 씨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이 한만호 씨 주장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한명숙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판결의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든지 사법제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판단 자체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재심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이 판결이 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범죄에 의해서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지금 재심이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법원 보고 그렇게 조작된 것을 찾아내라. 라는 요구가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의 요구거든요, 보면. 네. 근데 법원 행정처 장관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국회 출석해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의 이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 사설들이 이 부분은 그만하고 민주당이나 이번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 종국에서 신속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좀 신경 써라라는 점잖은 논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분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예요. 네. 저 원내대표 지금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앞두고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원구성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제 민생 챙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어요. 게다가 한만호 씨 비망록은 이미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다뤄진 증거자료로 채택돼서 다뤄진 내용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변조되거나 위조됐다는 그 증거도 나오질 않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오질 않은 상황에서 재조사 이야기하고 재심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한명숙 전 총리는 아마 내일 봉하마을 그분도 참배가실 텐데 거기서 뭐 입장을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아직 재심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원내대표가 이거를 총대를 맨 듯한 이런 형국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단을 맞추는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주력을 해야 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부채의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55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맞는 그 시기에 같이 활동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또 공직선거법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대결 와중에 그때 사실은 병원도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냥 무탈하게 이 의원직 수행하셨다 이제 의장직 수행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작년 겨울에 발의하신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을 해법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국민 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을 냈죠. 절충안을 냈고 그게 좀 용기 있게 보였고요. 사실은 또 엊그제 퇴임 기자회견 하시면서도 이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얘기를 범 여권에서 공식적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총대를 메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부터 오랫동안 뵀던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이고 특히 이제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하셨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자의 노력도 꽤 하셨는데 아쉬운 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안하고 공수처 법안 처리 과정에 우리 국민들은 이틀짜리 사흘짜리 쪼개기 국회란 말을 처음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작은 정당들하고 제1야당은 100여 채 150석 이상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존재감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네. 그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호 국회의장,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이분들이 의장을 하시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분에 비하면 문희상 의장이 마지막은 의회주의자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 뭐 이 지적은 하고 싶어요. 아드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관련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1대 전방위 국회의장단이 지금 대부분 이제 가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볼 수 있겠고요. 예. 야당은 정진석 의원, 여당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김상희 의원 부의장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에 양쪽의 원내 대표단들의 케미에 관해서 물어봤었는데 지금 의장단 이번에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짧게 좀 듣고자 합니다. 김경진 의원. 네. 의장단 케미가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닌 큰 것 같고요. 영향은 없을 거다. 큰 영향은 없고 다만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탄생했다는 거 이건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다는 탄생하겠죠. 예.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박병석 이제 의장이 되신다면 예. 여야 두루두루 신망이 좀 있고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어떤 이런 성향이라든지 과거 이력에 비추어 봐서 아마 상당히 대화 정치를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언론사 회사 선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병석 예. 국회의장 이제 뭐 내정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기자 시절에 같이 정치부에서 활동을 예, 했고요. 예. 한참 선배 되시지만 이건 축하드리고 기자 정신 잘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저 국회를 잘 운영하시고요. 이제 큰 여당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당의 목소리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야당의 입장 잘 반영해서 협치하시고요. 정진석 부의장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될 텐데 이분도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 의장 부의장이 좀 언론인의 어떤 상식과 합리성을 발휘하셔서 21대 국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맞짱 토론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